네, 안녕하세요. 차트환상입니다. TIM 관련돼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뜨던 간에 거래 정지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면 자, 단독 농슬라 TIM 대표 주가 조작 혐의 수사 금감원 중징계도 보고 있다는데 일단 우리가 항상 볼 때 이 단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먼저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새벽 5시 20분에 단독이라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내부 직원 고발로 수사 착수, 금감원도 대표 해임 공고 등 제재 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자리에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힘들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 9,000원부터 주가 계속 밀려가지고 5,000원까지 밀리고 4,000원까지 밀렸는데 정말 힘든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떴을 때 누가 매도할까요? 누가? 바로 들고 있던 사람,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겁니다. 그쵸? 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사와 함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있는 구간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투매가 나온다. 그 투매를 누군가는 걷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준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놓고 다시 올렸다 빼면서 이런 곳에서 물량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브레이크가 잡히는 걸 보면은 들어가면 요렇게 수익이 한번 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가는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매집을 한 형태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실망해서 던지는 이 물량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날 빠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I 기술 혁신과 2년 전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로 주식시장에서 농슬라로 주목받은 TIM은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가 검찰에 입건됐고 자체 조사를 마친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앞두고 있다. 자, 28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 TIM 김도훈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 조정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 TIM은 트랙터. 근데 얘네 TIM이 실적이 잘 나온 게 사실이에요. 실적이 잘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뭐 의심할 건 없다. 실적을 다 찍힌 거기 때문에. 자, 읽어보면 벽상그룹의 오너 일가 3세인 김식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19.3%이고 2020년 노무라증권에서 영입한 김도훈 대표가 CFO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도 TIM의 회계 처리 위반 등의 혐의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김 대표에 대해 해임 공고, 과징금부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감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에 넘어갔고 금융위기는 휴정기가 끝나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로 소집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TIM은 티어4 엔진 농기계를 국내 대리점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처분한 것이 매출 과대 계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기계의 티어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량이 많다는 의미다. 티어4 제품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22년도 6월부터 출고가 금지됐다. 다만 대리점에 축적해놓은 재고 판매는 허용했고 TIM은 640억치의 티어4 제품 전량을 딜러점에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오더가 안 들어왔는데 대리점에 일부러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대리점에 쌓여있는 재고는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회계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금감원은 매출이 과대 계상된 것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우리가 640억이라는 숫자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 640억이라는 숫자. 이 매출에 대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가? 1년에 7천억에서 8천억의 매출 나오는데 640억에 밀어내기 매출의 10% 크다고 안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크다고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과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읽어보면 본지는 검찰 조사와 금감원 결론에 관해 김도훈 대표의 만남이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가 조작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주가 상승률이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2022년 때부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5,000원에서 13,000원 한 1.7배? 그러니까 3배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 봐도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일 수 있지? 근데 실적 또한 어때요? 실적 또한 잘 나오는데 그쵸? 실적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2022년도에 뭐 1200억, 700 이렇게 지켰는데 그냥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건 수사 안 하잖아요. 그쵸? 여기 17배 가는 건 수사 안 해. 수사 안 하는데 뭐 3배도 안 간 종목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지 않아요? 요즘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락은 하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어차피 실적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BBB 등급을 받고 있어요. BBB 등급이 뭐냐면은 원리급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원리급 지급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요 부분인데 사실상 BBB라는 요 단계 자체가 코스피 기업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BBB라는 이 신용 등급이.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채권 문제도 아까 있었죠. 여기 보면 악성 재고, 대리점 넘기 농슬라, 채권 부실화 우려. 채권 부실화 우려가 있으면 BB 등급을 안 주겠죠. 그쵸? 자, 오염 규제 강화로 판매 중단된 악성 재고, 대리점에 밀어내기. 매출 채권 21년도 1,000억에서 2,000억 올랐지만 작년 현금화 더뎌 5% 감소했다. 부실 채권화 할 듯 내수 수출 악화의 겹악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트랙터를 밀어내고 채권을 받는 거예요. 이 대리점에 채권을 받는데 이 채권을 결과적으로 만약에 대리점에서 이게 판매가 안 돼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충당금을 쌓아놓은 거에서 손실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대리점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의 매출이 사실상 1년에 뭐 2천억이 나온다는 문제가 있는데 1년 매출이 7천억 8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 물론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게 주가가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 핵심은 지금 여기서 뭐 들어가서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떨어진 시점에서 매차점을 잡아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쪽에 물리신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오고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는 거의 30% 이상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거 물 잘 타서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등할 타이밍을 맞춰서 항상 음봉에는 매도하지 말고 양봉에 매도하자는 의견이고 저는 양봉에 매도하자. 그렇기 때문에 음봉에는 기다렸다가 양봉으로 올라오면 이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급락할 때 매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급락할 때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밑에서 반등해줘서 올라올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010-9201-6329 이쪽으로 제가 무료로 TIM 매수타점이나 매수타점 올라오면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010-9201-6329로 구독, 선물 보내주시고 옆에 TYM 이런 식으로 TYM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공유해 드릴 건데 기법 검색기 이런 것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색기에 뜬다고 해서 다 사면 안 된다. 여기서 종목을 골라내셔야 돼요. 좋은 종목 중에 골라내야 되고 그걸 이제 기법으로 좀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댓글로 전화번호 4글자 남겨주셔서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텔레망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내용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010-9201-6329로
무료기 때문에 구독 선물 남겨주셔서 들어오셔서 TYM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보고 가시죠. 아마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투매 많이 나오고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여기서 팔 사람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위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팔기엔 전 늦었다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가 진짜 매도하려고 했다면 추세가 깨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추세가 깨질 때 매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타점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 한번 노려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법과 그 다음 히든 종목 검색기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